이러고 따랐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하나 중요한 걸 안 했었네요. 어쩐다? 조금 곤란한데, 이러면? 이게 왜 이럴까? 음. 됐다. 하고, 걸어둔 거는 없어야 되고, 립하고, 끄고, The Great List Start. 설정 자꾸 바꿔두는 걸 까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조심성 없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거 잠깐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걸까요? 마작을 방송으로 할 때는 혹시 몰라서 19금을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거 바꾸는 걸 까먹으면은 이렇게 멀쩡한 저스트 채팅 컨텐츠도 19금으로 등록돼 버리니까요. 다소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해두는 게 낫죠. 짜잔!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에 적혀있듯이 티타임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인스를 했던가? 안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서가 오늘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죠? 그렇게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뭘 하겠다라고 적어봤잖아요. 금요일날 X랑 디스코드에 같이 올라간 정작 여기다 나올렸네. 뭐 그렇게 난 보여줄 만한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가 그런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지만
실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양이 불편하긴 하네요. 뭔가 깔끔하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일단 배경도 흰색 그대로고 뭐 박스 디자인 자체도 별로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습작에 가깝다고 보면 되려나요? 디자인적인 이야기는 점점 나아지겠죠 라는 희망적인 관측만을 품고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뭐 적당한 패턴이라던가 그런 거 미리미리 찾아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쭉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죠. 이번 주에는 오늘은 티타임, 월요일은 헐로나이트, 목요일은 미정이고 금요일에는 첫 시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음, 모르겠네요. 뭐랄까, 예쁘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영 별로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뭔가 티타임에 걸맞는 주제라는 건 의미가 없는 법이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여야 되는데. 오늘 경영 수업 한다고 하면은 다들 도망갈 거잖아요? 뭐 실제로 방송에서 교양 수업을 하는 버튜버가 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있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기업사에서 덩어리가 큰 상태로 진행하는 사람 중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에 가깝긴 하지만요. 주오후 테이, 주테이 나름이라고, 미술 쪽 교양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을 개인적으로 즐길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는데, 뭐 그렇게 버추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조금 키워야겠는데? 어, 됐다. 아닌가? 됐네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한데 동생한테 수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긴 합니다. 음, 엄밀히 말하자면은 얘가 헤매는 거를 잡아주는 정도로 반쯤 용병 느낌으로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가르치는데 영 재능이 없는 건지 설명할 때 너무 두서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친다라는 행위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가르친다는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서로 알고 있는 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레벨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랑 중학생 레벨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제 과외 상대로서 만났다 하면은 대학생 레벨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레벨의 난이도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중학생 레벨의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음, 문제는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설명할 때 대학생 레벨로 설명을 하거나 고등학생 레벨로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정도가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풀어서 설명하는 건 한 단계 낮게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성격상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상황이 되면은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생기거든요. 이걸 왜 이해를 못해? 내가 설명까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을 잘 참지 못하는 편이에요. 절대 좋은 버릇은 아니고 고쳐야 되는 성격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먼저 이제 왜 내가 얘기하는 게 전해지지 않아? 라면서 먼저 야마가 돌아버리거든요. 단어가 너무 구수했나? 음, 먼저 화를 내게 돼요. 왜 이해를 못해? 너 제대로 듣는 거 맞아? 배울 의지가 있니? 이런 느낌으로 화가 먼저 나다 보니까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딱 2분 끓였는데 왜 벌써 쓴맛이 올라왔을까요?
음, 제가 진행하는 티타임 방송은 가장 크게 차별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차를 마신다는 정황이 마이크에 잡힌다는 거겠죠? 자기끼리 부닥치는 소리라던가 제가 차를 음용하는 순간 목 넘김이라던가 이런 게 다 마이크에 잡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시리즈로다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셉의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TV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런 느낌으로다가 음, 티타임을 가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차분히 자료화면 첨부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저 자신의 지식이 너무 일천했다는 데 있어요. 뭐랄까, 지식 자체가 과학 쪽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라서요. 음, 제가 주접을 떨고 다닐 때는 다들 문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명백백한 것들, 과학적인 사실, 수학적인 공식 이런 쪽으로는 되게 책들을 탐독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는데 사회, 경제 이런 쪽은 영 가까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게 있긴 하겠지만 어, 죄송해요. 잠깐 말이 없었죠? 말하다가 이빨로 입에 구내염 생긴 데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아파서 잠깐 스턴이 걸렸었네요. 이 구내염이라는 게 입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구강 내 세균에 의해서. 근데 상처 난 적도 없는 자리에 구내염이 생기는 건 뭘까요? 비타민 부족? 아니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상처가 난 걸까요? 음, 상처가 난 적도 없는데 구내염이 생기면은 이게 뭐지 싶긴 하거든요. 이게 왜 생겼지 싶고. 음, 참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에 생기는 걸로 미뤄보아서 그쪽에 이제 완전히 안 낫고 잠복하고 있다가 살짝 피곤만해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요새 좀 피곤해하긴 했죠, 제가. 뭐 방송에서 드러낸 적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 휴방이라던가 그런 걸로 눈치챌 수 있는 정도니까요. 음, 겨울이라 그런지 차가 되게 빨리 식네요. 방 온도 자체는 그렇게 싸늘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겨울 날씨가 요즘 참 춥죠. 살을 애든 듯 해가지고 나가는 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물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나오는 그 일련의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러 간 상태에서 추가로 밖에 나가기는 안 되더라고요. 구내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식사도 일하는데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해결하는 편이고요. 음, 업무적인 이유로 나가야 될 때는 정말 싫죠. 다행히 저한테 그런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큰 문제는 아니지만요. 음, 그냥 따뜻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장판 같은 거, 작게 방석? 전기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위에 앉아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발이 서서히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혈액순환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말라서 오래 앉아있으면은 엉덩이 쪽 혈관이, 아이고, 깜짝이야. 왜 커지니, 갑자기? 음, 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쪽 혈관이 눌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앉아있기도 하고요. 딱딱한 데보다는 푹신한 데가 그나마 나아서, 방석 같은 거 깔고 앉아야 되긴 해요. 지금 이것도 이 메모리 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침대에 매트리스에 쓰는 것 같은 그런 재질 있잖아요. 그런 재질의 방석을 구해다가 앉혀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방송도. 이거 없으면은, 2시간 동안 못 앉아있죠, 여기. 일할 때도 진짜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하는 걸로 일부러 자리를 일어나는데요. 안 그러면 진짜로 엉덩이 아파서 안 돼요. 근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낫네요, 제가. 어, 이거지.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야죠. 음, 약간 술소리가 섞이는 것 같은데. 잠시. 아마 이러면 될까요? 좀 많이 나아졌을까?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오늘 거는 언어카로 처리를 해야겠다.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잠기고 있었잖아요. 너무 낮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일단 언어카로 처리한 다음에 일단 언어카로 처리를 하죠. 음. 어, 그러면 조금 편하게 지구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할 겸 편한 상태로 얘기를 할까요? 어, 어, 내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네요. 어, 진짜 내 목소리에 디버프 같은 거 있는 거 아닐까 몰라. 아무리 자기 목소리 듣는 걸 싫어해도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버리는 건 조금 선을 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희한하게, 발에 피가 잘 안 통하는 편인가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오래 앉아있으면은 발이 차가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차가워진 발을 다시 따뜻하게 데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다한증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손발에 땀이 정말 잘 나는 편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발은 차가운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도 그렇게 차갑다고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땀이 줄줄 나버려서 오히려 동상 걸리기 더 좋아져 버리는걸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발에 땀이 쭉 나면은 곤란하죠, 참. 그래서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이게 발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온도는 올라갔다고 몸이 착각을 해서 땀을 흘려서 더 식히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발이 화끈거린다고 하는데 그때 발을 만져보면 되게 차가워요. 이게 몸에서는 발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혈류를 많이 보내긴 하는데 또 혈류가 많이 가서 급격하게 발의 온도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몸이 또 이걸 이상으로 판단을 해서 열을 식혀야 된다고 땀을 내고 그러면 그 땀이 식으면서
점점 더 차가워지는 악순환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동상에 걸릴 위험은 다소나마 있는 편이에요. 아예 그래서 신발 같은 거는 안 신고 있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벗어두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자체도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집에서 발 따뜻하게 하겠다고 따뜻하게 기어 들어가 있을 때 발에 땀이 더 나서 냄새가 그때나 날랑말랑하지. 오히려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고 있을 땐 안 나더라고요. 하여간 땀 왜 그렇게 차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진짜로. 그것 때문에 곤란한 게 여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밖에 걸어 다니는데 발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신발 자체는 엄청 따뜻한 신발이고 그러면 이게 발 시려라고 그렇게 막 약한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신발을 신고 발이 싫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전 발이 시린걸요. 억울하다니까요. 그건 꽤. 그나저나 대화하는 주제가 어째 5분마다 하나씩 갈아치워지는 느낌이네요. 주제 하나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못하는 성격인 걸려나요? 아니면 정말로 대화 주제가 너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며칠 전에 눈이 왔었죠. 그때 저스트 채팅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은 눈 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동상이거든요. 눈 오는 날에는 신발이 너무 간단하게 젖어서 동상에 걸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양말이 젖어들고 거기에서 점점 열을 뺏기면서 동상에 걸리는 거죠. 게다가 눈은 몇 번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가면 질적질적하게 녹아버려서 그 위에 발을 딛고 싶지가 않아져요. 물론 소복히 쌓인 눈은 그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마성이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눈이 소복히 쌓이면 시간이 지나서 전부 다 블랙아이스 같은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질척하게 녹아있든 꽝꽝 얼어있든 그런 거를 밟으면은 쭉 미끄러지거나 질척하고 발이 파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넘어질 뻔한 건 넘어질 뻔하는 것대로
기분이 나쁘고, 질척하고 신발이 젖으면 그것대로 기분이 나쁘고, 둘 다 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넘어지면 타박상, 젖으면 동상이니까. 그게 참, 그래서 저는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보기에 예쁘게 하겠습니다만, 눈이 내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건 비를 더 좋아해요. 비 올 때 특유의 우중충한 날씨도 그렇고, 빗방울이 토독토독 땅에 떨어지는 소리, 쏴 하고 쏟아지는 소리도 전부 은은한 음악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눈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빛에 민감한 편이라 햇빛이 강한 날에는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다니거든요. 모자가 있던 선글라스가 있던 아닌 눈을 찡그리고 다니던 해야 되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소복이 쌓여서 제 시야를 공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비는 오히려 오고 있는 도중에는 해를 가려줘서 눈 뜨고 다니기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다닐 때 눈이 얼마나 편한가라는 것도 꽤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내리면 눈부심이 있지만 비가 내리면 눈부심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흰색은 빛을 반사하니까요. 눈이 아프다고요? 응, 뭔가 방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딸깍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릇을 뭐 어떻게 하는 소린데 어디서 난 거지? 무섭네요. 지금 혼자 있어가지고 아 이젠 혼자가 아닌가 보다. 잠깐만 나갔다가 올게요. 짜잔. 뭐야 나 어디 갔어? 생각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적었네요. 오늘 거는 그렇게 길게 진행할 생각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눈보다는 비를 더 선호해요. 아무튼 그렇다. 음,
아, 맞아. 그리고 요즘 겨울 되고 나서 느낀 건데요. 낮에도 너무 어둡다고 할까요? 집안이? 음, 원래라면 해가 낮아지니까 창문마다 들어오는 빛이 늘어나야 되지만 이게 또 다른 건물들이랑 혼재하다 보면은 해가 낮으면 해가 좀 가려져서 방 안이 어두워지거든요. 물론 지금 어두운 거는 벌써 또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요. 요즘은 5시만 돼도 저녁노을 다 지고 거의 한밤중이니까요. 음, 낮이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낮에도 방이 어둡다라고 느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평소라면, 다른 때라면 안 켰을 전등을 켜고 있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사실 제가 너무 어둡다라고 느끼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제가 눈이랑 비에 대한 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 그때 이제 말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눈이 빛에 좀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량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음, 사실 그것 때문에 눈이 더 나빠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어두운 게 마음이 편하고, 밝으면 눈부셔서 싫고, 그런데 정도껏 어두워야지 그것도, 눈이 편하고,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같은 거지. 그냥 대놓고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 이례적으로 오늘은, 방이 너무 어둡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건 아닌데, 좀 밝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밖에 무슨 일이지? 어쩔 수 없었어요. 밖에 소리가 너무 커서. 맞다. 나도 부르겠다. 잠깐만요. 나 자꾸 사라져, 왜?
가뜩이나 길게 할 생각 없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곤란하단 말이죠. 당장 채팅창을 보면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바퀴 소리가 너무 크면은 여기에 이런저런 의도치 않은 정보가 같이 담겨버리니 어머나 크라우바이츠님 어서오세요. 세야세야. 갑자기 많이 좀 빨라졌었는데 다시 원래 템포로 돌아가 볼까요? 잠깐 너무 연속적으로 호출당해가지고 살짝 흥분했었나봐요. 진정해야죠. 차가 다 식어버렸네요. 아니요. 자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와서 이것 좀 먹어봐 라던가 나와서 이것 좀 도와줘 라던가 이런 게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최대한 없을 만한 시간을 눈치껏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세상 만사 예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제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걸 제가 다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고 있었겠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주식만큼 돈 벌기 좋은 수단이 없잖아요? 음, 음, 그리고, 차가 다 식었네 라고 얘기한 거는, 어, 티타임 방송을 하려고 차를 예쁘게 맛있게 끓여왔는데, 이야기하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차에 있는 온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전자에 대량으로 끓여서 왔는데 나눠서 마시다고 보니까 다 식었고 주전자도 비워버렸고 지금 마시고 있는 잔이 어쩌다 보니 마지막 잔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은 이걸 다 마시면은 차가 없으니 방종이 되겠죠? 식어서 맛이 좀 많이 퇴색되더라도 아껴서 마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음, 저는 차라는 거를 정말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녹차부터 우롱차, 홍차, 흑차까지 사실 차나무 잎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웬만하면 제 입에 맞아요. 다양한 블렌드도 먹어봤는데 이거는 취향이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블렌드도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먹어본 차 종류는 전부 입에 맞았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차에 국한된 거지 확장된 의미의 차, 그러니까 대용차에까지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음, 오히려 대용차들은 제 입에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허브티는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특히 캐모마일. 그거는 딱 마시면은 코가 얼얼해지면서 다른 과자 같은 걸 집어먹거나 과일 같은 거를 베어 물었을 때 맛이 제대로 안 난다는 느낌을 받아요. 캐모마일 향 때문에 코가 너무 흡사당해서 다른 음식의 향을 제대로 못 느끼는 정도까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향을 위한 허브티라던가 레몬티 같이 과일로 만든 차는 신맛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차는 그렇게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요. 커피는 향이 그렇게 강렬한 편도 아니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 향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아메리카노는 싫어합니다. 제가 에스프레소를 연달아서 마시는 연거푸 4~5잔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아메리카노는 마실 생각이 없어요. 아메리카노는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탄 건데 쓴맛이 희석되는 정도보다 향이 휘발되는 정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단점인 쓴맛이 줄어드는 대신에 장점인 향이 거의 다 죽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그런 커피가 어찌 맛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향이나 그런 거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죠. 음, 이상하다. 분명 1시간 정도밖에 안 떠들었는데 벌써 목이 나갈라 그래요. 나 왜 이러지? 날씨가 추워가지고 몸이 살짝 안 좋아졌나 보네요. 얘 왜 이래?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트레킹도 마탱이가 갔는데? 아이고야, 너 왜 이러니? 뭐, 전문가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어도 애호가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스트 채팅만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 차를 끓여와서 마시면서 방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차 상태를 보고 남은 잔량을 확인하고 맛을 보면서 중간중간 오디오가 빌릴 상황을 갑자기 급습이 그러려나요? 제가 전문적으로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애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좋아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블렌드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같은 개인적인 취향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레이디스 그레이. 얼그레이랑 유사한 블렌드인데 조금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더 들어가 있는 차거든요. 이거는 그냥 마시기보다는 항상 밀크티로 해서 마시는 게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향과 맛이 잘 어우러진다던가? 음, 주관적인 생각에서요? 음,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주관적인 잣대는 다 다른 법이니까요. 그래도 누군가의 눈에 전문가로 비칠 수 있겠다는 게 한편으로는 기쁘네요. 음, 제가 먼저 전문가를 칭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도 다른 사람이 전문가로 봐주는 게 뭐랄까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도 조금 더 펴지는 느낌이고 뭔가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가슴속이 살짝 간질간질하달까요? 음, 차요. 차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사실 동양적인 느낌으로 마시겠다, 서양적인 느낌으로 마시겠다. 요 두 개가 꽤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양적인 느낌이랄까, 녹차 계통으로 마시는 거면은 차를 다른 맛이랑 같이 섞는 게 아니라 차 본연의 향만을 즐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서양식으로 마시고 싶다. 이거는 작정하고 디저트라던가 그런 간식 타임에 곁들일 음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음, 홍차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식 차 문화는 기본적으로 차만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차에 설탕이나 우유를 추가로 넣기도 하고 반드시 차랑 같이 먹는 디저트가 같이 딸려오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홍차 쪽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차만을 마시면서 그냥 다과 한두 개 정도만 입가심으로 중간에 주워 먹겠다 정도면 녹차 쪽을 추천드려요. 뭐 녹차는 딱히 이게 추천이다 저게 추천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최고급품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맛도 향도 다 좋아지니까 녹차는 세세하게 추천드릴 거는 딱히 없고 홍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마실까에 따라서 블렌드가 좀 달라지겠다 정도겠네요. 뭐랄까 작정하고 차에 돈을 쏟으면서 즐길 게 아니라면 트와이닝 브랜드는 트와이닝을 추천드려요. 이 트와이닝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얼그레이라는 블렌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트와이닝 쪽, 그쪽 브랜드가 이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히 맛도 보장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개인적인 기호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브랜드까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음. 뭐 감탄해 주시니 입이 조금 더 근질근질해지는 느낌이네요. 음, 트와이닝에 어쨌든 제일 대표적인 게 5가지 색깔 정도가 있거든요. 빨간 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노란 게 얼그레이, 파란 게 레이디 그레이, 그리고 보라색이 다즐링, 검은색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순서는 다즐링, 프린스 오브 웨일즈, 얼그레이랑 레이디 그레이는 상황에 따라서 선호하는 정도가 바뀌고요. 마지막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예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자체가 맛이 강해가지고 아침 식사랑 같이 먹는 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카페인 함량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음, 맛과 향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향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홍차에 비해서 향이 강렬하다 보니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아무래도 맨 마지막 순위가 돼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그레이랑 레이디 그레이가 후순위가 되는 이유는 걔네가 너무 무난해서예요. 어떤 상황에 먹어도 다 잘 어울리긴 한데 그만큼 특색이 였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순위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더라고요. 다즐링은 절대 우유 안 넣어서 먹는 홍차인데 우유를 안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거기도 하고요. 음,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얼그레이나 레이디 그레이에 비해서 살짝 더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할까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맛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근데 고급감 같은 거의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더 맛있더라고요. 음, 뭐, 이 정도?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가 끝이겠네요. 다른 브랜드의 차라던가까지 갖고 와버리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 트와이닝이랑 아마드티의 얼그레이를 둘 다 끓여가지고 동시에 비교하면서 먹은 적이 있는데 말로 형용하기에는 어렵지만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브랜드 여러 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머리 터져요. 이 브랜드의 같은 블렌드보다 이런 맛이 강하고 저런 맛은 약하고 향은 이렇고 무게감은 어떻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슬슬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음,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진득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나중에 티타임 방송 진행할 때 설명하려는 차랑 같은 종류의 차를 타와서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얼그레이 설명할 땐 얼그레이를 마시고 레이디스 그레이를 설명할 땐 레이디스 그레이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존재하진 않는데 유난히 제가 능동적으로 이거 사자, 이거는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홍차여서요. 녹차나 녹차, 홍차 이런 쪽으로는 제가 나서서 사자고 하고 다른 음식의 경우에는 그냥 있는 걸로 대충 집에 있는 걸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마트 가면은 꼭 차만큼은 뭐 살까? 뭐 살까?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마른 거긴 한데 뭔가 제가 취향 자체가 약간 서양식 앤틱 서양 특유의 그 초기 기술혁명 있잖아요. 기술혁명 초기의 그 투박하지만 기계적인 그런 느낌도 좋아하고 그때 당시의 문화랑 어우러져 있는 서양, 중세 서양 느낌의 뭐 저희가 생각하는 중세가 실제 중세랑은 크게 다르지만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뭐랄까 한국 전통적인 것도 꽤 나름의 멋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공계로 진로를 잡은 만큼 그런 투박한 초기형의 기계에 좀 더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풍보다는 서양풍의 취향이 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취향이 생기지 않았나? 차 좋아하는 거는 동양 서양 막론하고 두루 퍼졌던 클래식하고 앤틱한 스타일의 음료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커피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음. 이게 커피가 제가 커피를 하도 좋아하는데 이게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은 뱃속이 망가지니까 눈을 돌린 게 이제 차였는데 한 번 차에 빠지니까 커피가 순위에서 밀려나고 차가 마음속 1순위로 우뚝 서게 되더라고요. 음, 아마 그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어머?
준비한 차가 끝나버렸네요. 방송 자체는 어느 정도 했더라? 잠깐만. 실수. 어, 팔이 늘어났어. 실수. 음, 방송 자체는 한 1시간 조금 더 하긴 했는데, 목도 슬슬 상태가 불안하기도 하고, 차도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밖에 못 봐서 아쉽겠지만, 내일 10시에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라뇨. 차 마시면서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고생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가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러 와주신 허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그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바세바. 갈게요. 빠이.